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을학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벌써 3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문을 닫았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참 힘들게 했던 시장이었는데요. 하루 전날에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문을 닫았습니다. 둘 다 장 초반에는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좀 무거웠던 마음을 좀 덜어내고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휴 끝나고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었던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주식오락관은 연휴 이후의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빠르게 달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면요. 벌써 10월이고 하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중국 최대 황금 연휴 속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는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들을 담아야 할지 아니면 줄줄이 이어지는 컴백과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엔터주를 잡을지 또 있죠. 여러 호재에도 좀 달리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를 봐야 할지 정말 복잡하고 내 계좌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다 담아보고 싶은데요. 당장 이슈가 있는 모멘텀 쪽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IPO 최대어죠. 바로 두산 로보틱스 청약하셨던 분들이라면 연휴 끝나고 10월 5일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밀리의 서재가 상장 첫날에 더블에 성공을 하면서요. 두산 로보틱스에는 정말 많은 공모 자금이 쏠렸으니까 더블에 좀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시장인데요. 상장 흥행을 넘어서 이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지 오늘 그 부분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이 로봇 섹터 안에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4개에 대한 그런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필살기 종목까지 로봇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지나가면 함께 달라붙는 곳이 있죠. 바로 AI입니다. 우리의 연휴 기간에 메타가 새로운 AI 플랫폼 챗봇을 또 공개를 하는데요. 다시금 불을 지피면서 또 AI 섹터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될지 연휴 끝나고 놓치면 또다시 그런 급등을 놓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분과 함께 하면서 다 잡아보도록 하고 이 안에서도 필살기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 2개가 기다리고 있고요. 연휴 끝나고도 바로 공략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라고 저희가 유튜브에 또 검색창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추석 이후에 그리고 10월에는 어떤 종목을 또 잡아야 될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오락관 문이 또 활짝 열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말 설레는 발걸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놓치지 않으시라고 또 많은 그런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 또 이렇게 주식오락관에 처음으로 다 찾아와 주셨는데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힘드셨어요, 오시는 길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오셔서 너무 행복한, 너무 또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주식오락관이 조금 무섭다고 들으셨는지 좀 경직된 모습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오락관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이정호 멘토라고 합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알찬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본다면 추석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정호 멘토님께서 팍스 브런치에서 지금 출연 중이신데 주식오락관에 찾아와 주셔서 추석 선물을 정말 가득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선물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시황은요. 이번 주 체크해볼 포인트가 바로 메타의 새로운 AI 챗봇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에서 AI 열풍이 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메타까지도 손에 들어오면서 이제 챗봇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과의 조금 다른 챗봇이라고 하는데 좀 개성 있는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MZ 세대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AI 열풍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조금 약한데 이 메타로 인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월 말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PC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FOMC 이후로 점도표가 많이 상향된 모습세가 나왔는데 점도표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PCE도 점도표에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거의 보자면은 나스닥을 예로 들자면 거의 월봉상 거의 꼬리도 없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PCE 지표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지 그런 게 좀 시장의 관심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증시 체크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 날 있는 PC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2주 연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선, 60일선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지켜줬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코스피는 되게 박스권에 갇혀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바닥권 부분에서 나왔다. 그리고 추석 전날인데 오늘 장 막판쯤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어느 정도 상향을 그리다가 지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아직은 코스닥은 그래도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로봇 열풍이 불면서 코스닥이 더 상승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낙폭이 나왔을 때 좀 더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암울해지면서 좀 더 하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제가 오늘 장 특징주를 왜 갖고 왔냐? 라고 본다면 특징적으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어느 정도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갖고 온 종목은 알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고 해외 전기차 시장 대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알루미늄 압출 부품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 그 커버 만드는 알루미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올랐던 이유가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전기차 플레임을 공급한다는 이슈로 어느 정도 올라와줬던 모습이었는데 차트를 보면은 딱 이 종목 왜 갖고 왔나라고 말씀 딱 느끼실 거예요. 차트를 보자면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쭉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거래량이 조금 보여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보게 됐어요. 저도 이 알맥이라는 종목을 되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느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특히 이평선이 모아질 때 이럴 때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상장 이슈로
올라갔다가 그 물량이 이제는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평선이 모였다는 거는 이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팔 사람들은 팔았다, 손절할 사람들은 팔았다라고도 인식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윗꼬리를 달리는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 있는 사람들이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 그 말은 한 번 더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주가는 가벼워져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 바닥을 기는 종목들, 근데 갑자기 이슈가 불었던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내 계좌의 관심 종목으로는 좀 등록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외됐다가 갑자기 이슈가 불 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네, 흥구석유. 이름에도 알다시피 석유 도소매 판매 업체예요. 근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거랑 또 같이 나오는 게 유가 상승의 부담감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시장에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교통비, 운송비, 그리고 공장에서 돌리는 다 오릅니다. 그 말은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마성이 불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유가는 더 오른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느끼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 계좌에서 어떻게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으로 대표적인 게 흥국석유다. 해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차근차근 오르고 금리가 인하되고 올라갈 경우에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오릅니다. 하지만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감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수가 하락해도 반대로 올라가주는 종목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흥국석유가 지금 시장에선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 오늘도 보자면은 상승세가 좀 잘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올랐던 거는 유가가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8,900원까지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다시 그리고 재차 하락하고 다시 90달러 이상으로 안착을 하니까 올라줬던 모습인데, 유가가 만약 100달러, 120달러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흥국석유의 주가도 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까지 가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세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내 종목을 손절 안 해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오늘의 특징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들도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바닥을 지지하면서 조금은 10월에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황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더 설레는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특징주로 또 2개를 꼽아와 주셔서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알맥은 이 상장주였죠. 상장한 후에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이슈에 또 모멘텀을 받고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 번쯤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놨다가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도 최근에 이름을 많이 올리는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도 유가 상승으로 급등세 또 보여줬는데요. 유가 상승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종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유가가 좀 떨어지면은 이 종목 역시나 조금 밀림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종목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내 계좌를 지켜야 한다라고 또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시황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멘토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황 짚어주실 때 AI를 또 발표를 하잖아요, 메타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우리 시장도 쉬니까 그게 또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제일 파급력이 크다라고 봐요. 오픈 AI의 챗봇이 나왔을 때가 시장에서 네. 파급력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의 바드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약해졌던 모습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메타가 나오는 거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메타가 이번에 AI 플러스 메타버스를 어떻게 합칠지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AI 플러스 메타버스까지 열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공개에 있어서 조금은 질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AI에 더해서 메타 플랫폼까지 또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모멘텀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우리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우리 추석 이후에 공략해야 되는 섹터 두 가지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섹터가 로봇인데 네. 추석 이후에 저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청약하셨어요? 저는 청약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따따블을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갈 가능성이 오. 5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50% 이상이나? 지금 따따블이 간 종목이 없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되게 품절주예요. 어머.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오. 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 열풍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좀 약간 부담될 수도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더 작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 내용 빨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첫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 네. 로봇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서 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왜 중요하냐.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로봇은 어떻게 본다면 올라가야 됩니다. 과거로 올라가야 돼요. 로봇이 가장 이슈가 됐던 적이 언제냐라고 본다면 바로 코로나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많은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전염병이 돌니까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크가 컸다. 그때부터 어떻게 본다면 로봇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시급 올라갑니다. 전 세계도 동일해요.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은 이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슬픈 현실이지만 로봇이 기업들한테는 더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능률이 좋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전기만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로봇을 본다면 지금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시장에서 모르는 건데 10월 중에 이제 하나 로보틱스가 출범을 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하나 로보틱스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로봇 관련을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을 분사를 하면서 출범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진출한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중소형주, 부품주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게 더 나오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암울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높게 다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올랐을 때 어느 정도 팔고 떨어지면 또 모아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아갈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해드리고 싶죠. 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취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그리고 하나그룹의 협동 로봇 및 무인 운반차 부문 사업을 분사를 했습니다. 네, 하나 로보틱스도 이제 출범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 상장, 네, 이걸로 공모자금을 통해서 인수합병 및 해외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내가 이번에 상장하는 이유가 딱 명확한 겁니다. 지금 로봇이 너무 핫한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많이 힘드니까 상장을 시켜서 그 공모자금을 인해 더 공장도 증설하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이유는 너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
로봇은 이 종목 빼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여기 대표이사도 저랑 이름이 동일해요. 네, 이정호입니다. 네, 그만큼 훌륭한 회사다.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이게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어요. 언젠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더 열광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3kg, 6kg, 12kg, 16kg 나왔는데 20kg 기반 하중도 지금 출시 예정에 있고요. 현재 캐파는 주간 야간 기준 2,000대에서 3,000대 수준이지만 계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자면은 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 네, 본다라면 이때가 상한가가 나왔던 날입니다. 상한가가. 네,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이때가 가장 이슈가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이슈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놀았던 종목들이 강력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을 때 누군가는 상한가가 올라가면 아 너무 비싼 종목 아니야? 비싼 종목 아니야? 이러겠지만 그때부터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한가가 어떻게 본다면 30%가 올라간다는 거는 당일에 그만큼 매력적이고 크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테마성, 정치 테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9월달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코스닥 5위 안에 정도도 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봐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상한가 갔을 때 관심 있게 봐라. 네. 여기서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흐지부지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도 SPG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또 왜 갖고 왔냐? 이 종목도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 종목인데 왜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로봇 부품주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하고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국내 협동 로봇 기업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협동 로봇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본다면 로봇 팔을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 로봇 팔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네, 관절이 되게 많습니다. 네,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뭐 180도로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이 감속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잘 팔릴수록 이 SPG한테는 수혜를 보고 있고 이 회사도 지금 뭐 그냥 안절부절 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 예정이고 왜 미국에 하냐? 북미항의 기어드 모터가 마진이 좋아요. 근데 이쪽을 휘어잡기 위해서 지금은 일본 기업이 SPG보다 더 잘 나가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터진다고 한다면 SPG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큰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좀 흐지부진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이때 어떻게 본다면 로봇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로봇 붐이 왔을 때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와요. 다른 종목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랑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흐름이 더 좋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세입니다. 지금 4만 원대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가 상향이 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로보티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SPG
그리고 로보티지, 그리고 로봇의 어떻게 보면 1차 상승세에 견인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도 두 곳에서 운행 중이고 현재는 제일 좋은 거 실내 자율주행, 네, 실내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20곳에서 운영 중이에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로봇이 실생활을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물을 주문하던가 아니면 호텔에서 수건을 주문하던가 할 때 이 로봇이 와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연말까지는 500대 생산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하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 대신 흑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SPG랑 차트를 보자면 다른 흐름입니다. 다른 흐름. SPG 같은 경우는 이때 많이 올라줬어요. 같이 올랐죠. SPG랑 로보티즈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이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로보티즈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봤다라고 본다면 계속 이 종목을 알고 보면 볼수록 약간 실망감만 느낀다. 왜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 아까 SPG 같은 경우는 돈을 꾸준히 버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로보티즈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적자다. 하지만 적자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 종목 안 사.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실적 시즌에서는 한 번 더 이 종목이 흑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적자, 계속 꼴등하던 애가 갑자기 시험을 잘 봐서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자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왜냐? 지금 적자라서 주가가 싼 거지 흑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3분기 그리고 연말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갖고 온 건 T-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제가 다 컨셉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로봇의 상징성,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부품주,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 약간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적자도 있고 약간 그러지만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로봇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많은 이슈를 받고 있어요. 이송 장비로. 그래서 SK로부터 250원 구매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을 수주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 말은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거는 우리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상승세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BW 발령을 통한 공장 증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어느 정도 공장이나 증설을 한다는 건 그만큼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은 적자지만 이것도 내년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자면 로보티즈랑 조금 달라요. 로보티즈는 오를 때 많이 올랐다가 확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같이 시세를 받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차트가 비슷하죠. 9월 달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 종목도 여기에 체크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넣어놨는데 이때가 상한가가 간 날이에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이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런 종목을 눈여겨봐야 돼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너무 올랐으니까 관심 봐야지. 다른 종목, 저가인 종목을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상한가는 누군가한테 또 다른 기회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한가 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적자인 기업이라도 어떻게 본다면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고 이 종목도 되게 눈여겨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추석 이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런 섹터 안에서도 종목 하나하나 다 계속해서 뼈를 발라가면서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는 미래를 함께하면서 로봇 섹터 다 좀 모아가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꾸준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의 자리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좀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또 전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품 관련주 중에도 대장주입니다. SPG였는데요. SPG는 지금 좋은 실적으로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좀 그 탄력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봐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종목 한꺼번에 또 봐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요. 로보티즈였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꼴등을 벗어나는 시기에 지금 오히려 또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면서 그때 상승분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T로보틱스도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로보티즈와 같이 실적이 지금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이 로보티즈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좀 전에 챙겨주셨던 그런 관심 종목들 다 좀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좀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머리 아프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필살기 종목은 이들보다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네 종목 다 좋습니다. 전 다 좋게 보고 있고 네, 언제든지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매력인데 필살기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 그쵸. 필살기는 뭔가 사람들의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이거 맞아요. 진짜 이제는 진짜 이건 사야 되나? 응. 약간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왜 띄었을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네, 또 자세하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필살기 종목입니다. 네. 로봇 자동화 산업용 로봇 제조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네. 이번에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네. 급락이 나왔으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죠? 급등이 나왔을 때 관심을 보라 그랬죠. 급등이 나왔을 때. 아까 상한가가 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급락이 나온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급락과 급등은 한 끗 차이예요. 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락이 나왔는데 너무 너무 싸졌냐? 그래도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 너무 높아서 못 사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이렇게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늘어나는 실적 및 영업이익입니다. 아까 네 종목을 말씀해 드렸죠. 네 종목에서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좋고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로봇에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좋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이 있으니까 이런 상승세가 나와줬다, 이런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추가 상장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나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가 상장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다 상장하기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공시에. 근데 왜 시장은 더 충격을 받았냐?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재료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팔았다. 근데 누군가는 다시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야 됩니다. 네, 10,000원도 깨져주면서 하락세가 나와야 돼요. 다시 옛날 가격대의 위치, 이 가격대로 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젠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악재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필살기는 아무나한테도 못 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감하게 이 종목 좋다라고 하는 필살기 종목이 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본다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네 종목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다른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약간 악재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간다, 더 올라가라.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조금 수익, 마이너스, 이때보다 흑자 전환. 이런 부분. 이때는 또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죠. 네. 아까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악재, 단기 악재일 뿐이다. 이 물량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이상인 종목들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500억 이하야. 1,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조금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오늘 갖고 온 로봇 필살기 관련주는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분들이 다양할 수가 있다. 악재가 있는 종목을 왜 갖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그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궁금증을 어떻게 또 풀어주실지 정말 궁금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식으로권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종목을 또 뽑아봐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추가 상장을 이유로 급락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잡아주셨습니다.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주기적으로 나왔던 차트의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오히려 지금 담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꼽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좀 전에 봤던 그런 관심 종목들하고는 차트가 좀 더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추석 끝나고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만약에 놓쳤다면 내가 또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간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해드릴 수가 없네. 그건 저만의 무기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입니다. 아니 이렇게 궁금증만 남겨주시고 저의 손맛이 담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함부로 알려드리면은 안 되죠. 네. 말해드릴 뻔했는데 그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더 끌어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다 가감 없이 또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특정한 가격대, 어떤 때 가격대를 돌파해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그 가격대 시원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여기 위에 뜰 겁니다. 이 링크 꼭 누르시면은 우리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밀당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 찾아볼게요. 멘토님, 로봇 하면 그 다음은 AI죠. 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뭐 화장품도 봐야 되고, 또 엔터도 봐야 되고, 추석 끝나고 뭐 봐야 된다는 게 진짜 많은데, 로봇 그리고 AI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져와 주신 이유 있으세요? 어떻게 본다면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 거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로봇.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 봤을 때는 이게 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하고, 이제 AI, 이제 아이언맨 보면서 이제 저절로 자스비가 저절로 해줬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다른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 엔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AI에는 꿈이 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쑥쑥 커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이랑 AI를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런 로봇과 AI 식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로 AI입니다. 네. 로봇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핫해졌어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하나그룹, 네, LG전자 계속적으로 그랬는데 이 AI는 어떻게 보면 물 건너왔다. 네, 물 건너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는 오픈 AI가 나오면서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풍이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거기에 물어보면 다 알려준대. 이제는 뭐야?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네? 옛날에는 어디가 있었는데 네이버에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바로 챗 GPT가 다 알려줍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챗 GPT를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처음 배웠을 때 인터넷 지금 누구나 다 하시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인터넷을 학원에서 알려줬어요. 학원에서 인터넷 하는 방법, 인터넷 어떻게 접속하는지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메일 쓰는 법. 그런데 이제 챗 GPT가 약간 인터넷을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면서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열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력하다. 네,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보다 외국에서 물 건너온 게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모습가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놀던 테마가 이젠 전 세계적인 테마로 됐어요. AI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더 로봇보다 AI 종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면 좀 차이점은 딱 그겁니다. 실적은 더 안 좋아요. 근데 기대감은 더 커요. 왜냐? 물 건너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가 몰라. 이걸 만약 쓴다면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열풍은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메타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I 챗봇이 이제 시장을 진출합니다.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와요. 아마존에서도 AI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AI에 앞다퉈서 나가는데 이거 안 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미래 먹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잘한다, 어떻게 보면 못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인데, 네, 전 세계를 좀 보자면 어떻게 구글의 검색 엔진을 거기다 상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갖고 있죠? 네, 바로 소개해드릴 네이버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독자적인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구글을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카카오톡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런 쪽에서는 좀 더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누구나 알다시피 하이퍼 글로벌 X를 통한 검색, 쇼핑, 플레이스, 서비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쇼핑을 할 거나 아니면 플레이스나 서비스 이런 부분 할 때 AI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야 될 거, 내가 가야 될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네, 되게 쉽게 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AI가 단순합니다. 실생활에 우리한테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만 어떻게 보면 딱딱 나와. 네, 신기해. 네, 난 이거 어떻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지? 내 와이프도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AI가 참 사람을 참 뭐 어떻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있지만 말하기는 좀 어렵다. AI 누구 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AI 뭐야 약간 이래요. 근데 아니 멘토님 비밀이 많은 남자신 것 같아요. 비밀이 없습니다. 네, 다만 와이프가 몰라줄 뿐이다 라는 거죠. 네. 네. 네, 항상 그런데 AI가 참 그렇다. 근데 네이버라는 거는 네, 대표적인 AI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라고 하는데 잘 가. 막 올라가. 근데 네이버는 안 가. 왜 안 가? 대장주라며. 네, 대장주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네, 어떤 사람은 대장주가 잘 가는 사람은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섹터에서 리딩을 하는 종목을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장주입니다. 네. 왜냐? 네이버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AI 판도는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매매보다는 뉴스를 많이 봐야 된다. 네. 매매보다는 뉴스를 보세요. 뉴스. 이 네이버의 향후 행동,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네. AI 종목을 보면서 그 리포트, 그 종목의 리포트보다는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떻게 향후 방향성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보단 뉴스를 봐야 되고 만약 진짜 네이버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약간 이 20만 원대 가격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고 대표 AI 대장주 기업인데 이 20만 원도 못 지켜준다고 한다면 좀 주가가 좀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20만 원을 좀 더 지켜준다. 이때도 어떻게 본다면 AI 열풍이 나오면서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큰 재료나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근데 이 네이버의 향후 행동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셀바스 AI입니다. 이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이런 종목이 왜 좋죠? 모멘텀이 계속 땡. 끊임없이 누가 봐도 AI 종목이다라고 딱 써 있잖아요. 아까 내가 로봇 AI다. 관련주들도 딱 보시면 잘 나가는 종목들은 로보틱스, 로보티즈 약간 이래요. 키를. 바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AI. 딱 누가 봐도 이 종목은 그냥 AI다. 나 딱 보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딱 좋은 게 딱 이겁니다. 1등, 1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차트를 봐도 누가 봐도 AI 열풍이 불 때 그냥 이름에 써 있으니까 많이 올라줬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차트는 좀 하락세가 나왔죠. 근데 향후 행방이 좋아요.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까지 취득을 하면서 의료용 쪽으로도 AI 접목을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셀바스 AI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의료용 AI 대장주라서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종목인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얘는 딱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AI 플러스 바이오. 이거 최강이죠. 둘 다 급등. 최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거의 10배 이상의 오르는 모습세가 나왔다. 이때 가격에 비해서 올랐는데 근데 막상 까보면 실적도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메꾸는 게 바로 바이오의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포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준다고 하면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딥노이드 이거는 그냥 아까 봤던 종목의 약간 이등주 역할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젠 필살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로봇에서 하나 갖고 왔으니까 이제 AI에서도 하나 갖고 와야 되죠. AI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왜 갖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AI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는 기계에선 반도체죠. 그만큼 AI에서 반도체는 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 시장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땐 믿고 갈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바로 누구?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분을 확대한다는 거 그거는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AI 관련 최대 수혜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자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름에 AI가 없는데도 잘 갔어요. 이름에 AI가 없는데도 잘 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좋아요.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좀 못 벌지 몰라도 이제는 재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약간 오늘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을 끝나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테크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AI 관련 이슈가 나올 건데 거기서 이 종목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갖고 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석이 끝나면 추석이 빨리 끝나길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장이 열려야 더 오르는데 약간 이런 종목 있죠. 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쉬어? 약간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필살기로 갖고 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을 보면은 보시면 올라가다가 주춤 떨어졌어요.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가. 그 이유는 내 옆에 동반자인 최대주주가 주가를 사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강력한 AI 열풍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담아봤습니다. 일단 AI 섹터는요, 로봇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어떻게 보면 좀 최애 섹터이실 것 같아요. AI와 또 반도체는 꼭 함께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더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지금 T를 내지 않아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입가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수급도 좋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석 이후에 삼성 모멘텀과 함께 제발 빨리 추석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아까 알려드렸던 이 로봇주 그리고 이 AI주 모두 다 상승 탄력 어마어마한 것 같기 때문에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끝나고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